네, 안녕하세요. 리테일 아이디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디지스트, 자,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스트라고 하면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라고 해서, 네, 카이스트, 지스트와 같은, 네, 이제 같은 계열의 과학기술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디지스트 같은 경우 또 올해 전형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변화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고, 또 주요 내용 살펴보면서 마지막에는 네 이제 앞선 카이스트랑 지스트 관련된 동영상과 동일하게 전년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떤 내용들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트 입학 전형 주요 내용과 변동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입학 전형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자, 이제 디지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다른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학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과가 이제 무학과로 모집을 합니다. 무학과로 모집을 하고 대신 이제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 반도체 공학 별도로 이제 모집을 하는데 자 그래서 모집 이제 여기 기초학부라고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네 그 무학과 체제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이제 반영을 해서 기초학부라고 얘기가 된 거고요. 네, 반도체 공학과는 이제 별도로 이제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기원에 설치되어 있는 반도체 공학은 모두 다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은 계약학과라는 점, 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외로 선발한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집 인원인데, 네, 이제 무학과, 기초학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210명을 모집을 하고,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좀 변화된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이라는 별도의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정원 외로 선발을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25명 그리고 정시 수능 우수자 전형에서 5명을 별도로 모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은 이제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확인해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은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모집 인원은 큰 변동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는 기초학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년도하고 총 모집 인원은 별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10명으로 동일한데 대신 이제 세부 전형별로는 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10명을 모집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을 모집했었냐면 130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130명. 그러니까 130명이 지금 110명으로 바뀌었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0명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20명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금 총 5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은 몇 명을 모집을 했냐? 전년도에는요. 35명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학년도에는 50명을 모집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 즉 15명이 증가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명을 모집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을 모집을 했었냐면 전년도에는 총 15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인원은 증가를 했죠. 5명이. 자, 그래서, 요 세 개 전형에서만 지금 전형별로 인원 변동이 좀 나타났던 건데, 어쨌든, 일반 전형이 20명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15명 증가, 고른기회 5명 증가, 그러니까, 요 두 개 전형에서만 지금 20명이 증가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일반 전형 20명 감소한 부분들이 학교장 추천으로 15명, 그리고 고른기회로 5명씩 이제 분산이 되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 명칭에도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자, 이제 과학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자, 이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신입생을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전년도에 특기자 전형이라는 명칭이 이제 좀 바뀌어서 과학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네, 요거를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일단 명칭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특기자 전형이라는 그 전형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되고 과학인재 전형이 그냥 이제 신설이 된 거다.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신설된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형은 총 10명을 뽑고요. 자, 그리고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자, 특별법에 따라서 수시 모집 6회 제한이 없다. 이거는 뭐 6회만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도 군외 모집 기관으로 가나다군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시 6회, 정시 3회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타대학 수시 및 정시 모집의 합격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디지스트 정시 모집에 다 지원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앞서서 카이스트나 지스트에서도 좀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디지스트 수시 모집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네, 디지스트 정시 모집에 지원 불가능하다. 네,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전형간 중복 지원이나 정시 모집 전형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고 하니까 한 개의 단일 전형만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하나, 정시에서 하나, 네, 요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동일한 한 개의 전형에서는 한 개의 모집 단위만 지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개의 모집 단위만 지원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초학부와 반도체 공학, 그죠? 반도체 공학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네, 요런 얘기가 되겠네요. 저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이원은 정시로 이원할 수 있다. 이건 뭐 다른 학교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계획 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추후 확정 요강에서 또 변동 인원이 나올지 어떨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우선 계획 안에는 이 정도 인원이 나와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전형별, 이제 세부 전형별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 전형인데요.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모집하죠. 자, 그래서 자, 지원 자격을 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마 작년에 못 봤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리 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올해 이제 다른 대학들도 이 부분들 많이 반영을 했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이 관련된 학폭 관련 조치 사항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평가에 반영해서 감점을 준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 요거는 지금 디지스트 모든 전형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전형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절대 학폭이라는 게 있어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조건들은 다른 과학기술원들하고도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뭐 좀 특이한 것 정도를 좀 이제 보자면 뭐 조기 졸업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 과학고 2학년 학생 정도,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디지스트 과학영재 선발위원회에서 입학 자격을 인정받은 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지원 자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졸업자, 졸업 예정자, 졸업 연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예, 요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 대단히 이제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서류 평가 100%, 그러니까 면접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100%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되고, 자, 평가 내용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및 탐구 역량, 사회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이 일단 서류 평가 100%라는 점,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이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원자의 제출 서류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생부와 자소서가 되겠죠. 그죠? 자기소개서,
요런 서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일괄 전형으로 평가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생부와 자소서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2025년 2월 졸업 예정인, 그러니까 이거는 고3 수험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졸업 예정, 그렇죠.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고교별 추천 인원은 최대 2명까지입니다. 요거는 뭐 이제 지스트나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제가 이 부분 올해 디지스트 모든 전형에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학교 폭력과 관련된 조치 사항은 아예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 그죠? 자, 요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추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 학업 역량이 탁월한 학생. 네. 당연히 이제 과학기술하니까 이런 과목들의 우수성, 탁월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탐구 역량도 뛰어난 학생. 그리고 리더로서의 잠재력과 따뜻한 인성을 지닌 학생. 그리고 디지스트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추천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건 뭐 단순히 추천 기준 정도가 아니라 요거는 제가 볼 때 서류에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충족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전형 방법은 앞선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서류 평가 100%로 평가를 한다.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자,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본 요건은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자격이 앞선 전형들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농어촌 학생, 자, 이 고른기회 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도 역시 지원 가능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 그리고 자립지원 대상자, 그리고 직업군인의 자녀, 이건 지스트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의 자녀, 이 부분은 지스트에는 없었는데, 네, 여기 디지스트에는 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자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자녀 가정, 다자녀 기준은 3자녀 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 고른기회 전형에 지원 가능한 지원 자격 요건이니까 한번 여기는 해당 대상자들만 좀 지원 자격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 앞선 전형들과 동일하게 서류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한다.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집 방법 자체가 뭐 면접이 없는 전형이 다수였기 때문에 네, 예측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면접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서류만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출해야 될 서류, 즉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정말 우수한 역량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많이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과학인재 전형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학인재 전형은 전년도에는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신입생을 모집했던 전형이 이제 과학인재 전형으로 이제 좀 바뀌었는데, 자, 그 지원 자격 같은 경우 여기 학교 폭력 관련된 부분 이제 더 이상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 부분들도 한번 앞선 전형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선 전형들과 다르게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각각의 비율은 50대 50, 5대 5의 비중으로 해서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두 개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면접평가 같은 경우는 다른 과학기술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본적으로 뭐 학원 및 탐구활동의 충실성, 진로 계획, 그 다음에 과학활동 우수성 등을
이제 뭐 특기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역량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면접이 이루어진다. 물론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시문 면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류하고 면접 평가 결과를 5대5로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그 과학 기술원들마다 이제 조금 다른데 앞서서 봤었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서류 40에 면접 60, 그죠? 그리고 지스트 같은 경우는 서류 60에 면접 40.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스트 특기자 전형은 네, 50, 50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스트 같은 경우는 지스트의 특기자 전형은 각각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통합해서 100%로 묶어서 평가한다는 점도 조금 이색적인 부분이었었죠. 네, 그 부분들 자세한 내용들 지스트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시 전형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정시 전형으로 좀 넘어와서요. 자, 수능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우수자 전형은 지금 일단 기초학 분과 무학과로 10명 내외를 선발하고, 자, 반도체 공학과는 정원외로 뭐 5명 내외를 선발한다. 자, 그래서 뭐 지원 자격 요건은 한번 앞선 부분들과 동일한데 대신 우리가 이 부분은 까먹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수능 반영 영역. 그래서 자, 이제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뭐 다른 거를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수학 선택 과목과 탐구 선택 과목만 자세히 훑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기하중 택1 해야 된다. 뭐 이건 다른 과교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다음에 탐구는 사탐 인정 안 되고 과탐만 2과목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역시 다른 과기원들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수학력 시험 성적은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 반영 활용 지표와 반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 표준 점수 100%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 탐구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 변환 표준 점수,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환산한 변환 표준 점수에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부여합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과탐 2과목을 선택할 경우, 그러니까 물화생지 2과목을 선택할 경우에 자, 이 과탐 변환 표준 점수에 5%의 가산점은 5%의 가중치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과목 선택에 대한 가중치는 카이스트도 지스트도 지금 디지스트도 네, 각각의 이제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자, 등급별로 이제 뭐 감점 체제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 사이는 2점인데 2, 3등급 사이에는 이제 뭐 5점의 차이가 나니까 이제 등급별 점수 차이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거의 5점씩 지금 간격이 좀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한국사 같은 경우는 1, 2등급까지를 만점 처리해주고 3등급부터는 0.5점씩 지금 감점을 한다. 네, 요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이런 감점 여부 같은 경우를 고민하기보다는 네, 그냥 압도적으로 우리 디지스트 정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압도적으로 1등급을 맞을 거를 목표로 해서 네, 학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출결 반영 방법이라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일단 올해 새롭게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지스트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하고 학년도와 2025학년도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정시만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는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했는데 2025학년도에는 수능과 그 다음에 출결 점수를 합산해서 100%로 해서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몇 프로, 출결 몇 프로 이게 아니라 출결 같은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을 합니다. 감점을 적용.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이제 뭐 잘 나왔다고 해도 만약에 미인정 결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 감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출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인정 결석만 대상으로 해서 출결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까지는 이제 뭐 크게 감점 없이 그냥 0점 처리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점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일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4일에서 6일 사이는 1점 감점. 그 다음에 7일에서 9일 사이는 2점 감점, 10일 이상이면 5점 이상.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네, 이제 그 감점을 하는데, 특히나, 자, 미인정 결석일이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11일 초과한 결석일 수 1일마다 1점씩 감점 추가 부여한다. 그러니까 11일이면 6점을 감점하겠다. 그 다음에 12일이면 7점을 감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점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디지털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이렇게 미인정 결석이 많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새롭게 전형 방법으로 새로운 이제 요소가, 평가 요소가 이제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까지 좀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시 전형에서 이제 제출해야 될 기본 서류 중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자기소개서, 즉 디지스트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은 전년도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 자기소개서와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즉 2024학년도의 자기소개서는 2023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거보다도 더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왔었고, 뭐 올해 이제 자소서, 2025학년도 자소서는 어떻게 될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2024학년도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작성 팁이라고 해서 뭐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 그다음에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 숫자보다는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자기소개서 이제 문항 같은 경우가 실제로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었는지 2024학년도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두 개 문항입니다.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자, 노력했던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자신의 꿈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진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 진로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었는지 그 노력의 과정을 써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노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학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행하는 창체 활동, 뭐 진로나 동아리나 이런 활동의 경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단히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학습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는 뭐 여러분들이 발굴을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디지스트나를 비롯한 과학기술원들이 어떠한 학생들을 뽑고 싶은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생기부에 남아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 자소에 좀 어필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디지스트에서 어떻게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디지스트에 입학하고 나서 어떠한 학업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떠한
학업이나 또는 교내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졸업 후 진로 계획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항수가 많냐 적냐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잘 어필할 수 있게 서술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틀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마다 자소 양식은 조금씩은 다른 부분들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되겠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디지스트 신입학 전형에 관련된 주요 사항과 변경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올해 역시 이 디지스트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수험생들 모두가 다 그런 합격의 결과를 안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절히 소망하고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에게는 그에 따른 결과가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